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 석방 후 계속 관저에 머무르면서 몸을 추스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당분간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릴 걸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여일 만에 집에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당분간 외부 출입을 자제하며 한남동 관저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구속이 취소된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진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담담하고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릴 거란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탄핵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의 거리 정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여당 지도부나 변호인단과는 구속 상태일 때보다 더 자유롭게 소통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석방 당일 저녁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하고 당 지도부를 격려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활력을 찾은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 직후 국정의 중심은 용산이라고 힘을 실은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일요일 정례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1시간 가까이 국정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언급 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정책 과제 토론에 집중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더 꼼꼼히 업무를 살피는 등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이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상황에 대비해 꼼꼼하게 현안을 챙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언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이번 주 후반 선고가 유력해 보이는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은 지난달 25일 68분간의 대통령 최후 변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재판관들은 변론이 끝난 직후 휴일을 빼고 매일 평일을 열어 마라톤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일을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변론 종결 뒤 열흘에서 2주가량 검토하고 금요일로 선고일을 지정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때는 변론을 마치고 각각 14일과 11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근거가 된 절차적 문제를 추가로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검토하다 보면 평의가 길어질 수 있고 선고까지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헌재는 평의가 길어질지 또는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 등에 대해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역시 막판 변수로 꼽힙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선고 2, 3일 전 날짜와 시간을 공지하고 선고 당일 생중계 여부도 논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이 탄핵 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이미 종결된 탄핵 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 하루 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 수사를 한 거, 이것이 지금 법원의 결정을 보면 위법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구속 취소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이 드러났는데 이에 기반한 증거를 탄핵 재판에서 걷어내려면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 석방이 탄핵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읽히는데 헌재가 탄핵 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헌재의 절차적 불법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그 결정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재는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합니다. 다만 지도부 차원에선 선고 결과를 예단하기보단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헌재를 향한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대신 윤 대통령 석방을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표 질병이 또 도진 거냐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하시겠다면 그 후폭풍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항에 대해서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여권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탄핵 정국에서의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권의 실책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책임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로 돌리며 즉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검찰이 내란의 주요 공범이라며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사퇴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야당 공동으로 심 총장 탄핵도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사퇴를 하면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민주당은 공수처나 법원 등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며 검찰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된 마당에 윤 대통령만 구속을 피했다며 검찰의 의도된 계획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며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이 사태 수습의 최고 해결책이라며 신속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지금의 위기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5개 야당은 장외 집회 등 비상행동에도 함께 나서며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공동 대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로 위헌 논란을 들고 있는데요. 전례를 따져보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10년 전 조직 논리를 뒤집은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구속 취소 즉시 항고권의 필요성을 주장한 건 당시 법무부 차관인 김주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결정은 크게 3가지.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 구속 취소입니다. 이 가운데 검사가 즉시 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구속 취소에 한해서만 규정돼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보석에 대한 즉시 항고권은 1993년, 구속집행정지 즉시 항고권은 2012년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관련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시 항고 시 법원 결정 효력이 우선 멈추면서 검사의 불복이 법원 판단보다 위에 있는 셈이 돼 영장주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역시 비슷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결국 석방 지휘를 결단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인데다 책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불복 절차를 마다치 않은 평소 검찰 태도를 고려하면 이번 항고 포기가 이례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과거 조직 논리를 스스로 부정한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10년 전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 지금의 민정수석은 국회에 나가 구속집행정지 즉시 항고에 대한 위헌 판단이 구속 취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사실상 조항 삭제를 반대했습니다. 과거 국회 발언이 이번 사건의 방침이 될 순 없다는 검찰의 해명에도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은데 이와 별개로 구속기간 불산입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며 그간의 형사 실무를 뒤집는 판단을 내린 법원을 향해서도 의문 섞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당장 상급법원 판단을 구해볼 기회가 없어진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에게만 달리 적용된 절차들이 추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진입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는 내란 수사를 주도했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통 끝에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은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갔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건 기이한 결정이었다며 대법원까지 다퉜다면 기각됐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 지휘부는 물론 법원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의문을 나타낸 겁니다. 계엄 관여자들이 모두 구속 재판을 받는데 내란 사건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만 풀려난 초유의 상황 속에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을 때처럼 대검 수뇌부와 특별수사본부 간 이견도 재차 노출됐습니다. 특히 구속 집행정지가 아닌 구속 취소와 관련해선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는데도 항고하지 않아 되레 윤 대통령 측에 빌미를 준 게 아니냐는 우려 역시 제기됩니다. 검찰 내부적으론 즉시 항고 외에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론 기소 주체가 석방을 지휘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돌발 악재가 된 윤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계엄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첩 요구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겼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조사도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해 수사권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던 겁니다. 혼선을 초래한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맞는다는 여권발 외풍까지 거세지고 있어 구속 취소에 따른 여지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